양만재의 세상을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항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과 관련된 주제 준비하셨죠? 예, 포항시가 지난 26일부터 지난달이죠. 시작해서 2월 4일까지 포항시민 한 가구 한 사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포항시의 행정명령이 전국에서는 처음이어서 이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 가구 한 사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는 것은 강제성을 띈 데다가 실행 방법과 당위성, 효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핫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우선 포항시가 행정명령이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배경부터 짚어보죠. 예, 간단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겠죠. 네, 포항시는 당시 지역의 코로나 발생 추이를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포항 지역에서 작년 12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평균 2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12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평균 5명으로 증가합니다. 네.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일주일여 동안은 6.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포항 전역의 무증상자가 전국 평균 30%보다 10% 높은 45%였고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10% 불과했기 때문에 위험한 수에 도달했다고 본 거죠. 네. 이처럼 포항시에서 무증상자가 증가하면서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포항시가 이런 필요성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려서 한 가구당 한 명 이상 의무 검사를 받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18만 명을 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초반에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포항시가 25일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 약 한 17이나 18만 명이 검사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6일 만에 검사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검사 장소는 남북구 보건소와 각 읍면도 선별진료소, 양덕이 드라이브 스루 등을 합쳐서 17개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난 뒤 다음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네. 저도 이 검사 받으러 동참을 했는데요. 오전 10시경에 양덕동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갔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 몰려든 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림도 내거리에 2km까지 차들이 정차했어요.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요. 네. 검사 받는데 뭐 3시간은 어떤 사람 4시간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2시간 대기는 기본이란 말 나올 정도로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고 참다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검사소에 신속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추운 날씨에도 장시간 대기했던 시민들이 아주 불만을 터뜨리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네. 이 사태가 발생하자 바로 다음 날 포항시가 검사 기간을 31일까지 했던 거죠. 2월 4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고 선별 진료소를 대폭 확대까지 했습니다. 26개 진료소를 확대하고 5개 종합병원에 검사를 받게 하는 포항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검사 받게 준비가 부족했던 건 뒤에서 언급되겠지만은 네. 이렇게 사람이 몰려올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편 속에서도 시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도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검사 연한 통계를 보면은 첫날에 26일에 약 2만 2천여 명을 받았고요. 네. 27일에 거의 3만 9천, 4만 명이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네. 28일에도 그 비슷한 숫자가 검사를 받았고 29일부터 조금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월 1일까지 뭐 19,000명, 18,000명, 2만 명 검사 수준 후반부로 이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 총 검사자가 2월 4일 날 19만 4,702명으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 검사 19만 명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가 29명,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15명, 하루 평균
무증사가 3, 4명을 찾아내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 속에 지난 4일 행정명령이 종료됐는데요. 이번 검사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검사 초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우세했습니다. 네.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행정당국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18, 19만 명 검사를 해야 하는데 초기에 진료서가 너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틀 만에 검사서를 늘리기는 했지만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6일 동안 과연 하루에 3, 4, 5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이뤄진가 작품이 충분히 준비했는가 했을 때는 준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았고요. 네. 교통마비가 발생할 정도로 발생했죠. 교통경찰이 늦게 정리했기 때문에 과연 이 포항시가 유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을까 하는 점을 의문시했고 협조도 어쩌면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고요. 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불만의 호소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청원이 감염 시 책출에만 급급해서 일방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을 명령한 포항시의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 참여도 열기가 높은데 네. 무증상자가 29명, 여기 30여 명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눈길을 보냈습니다. 투자한 만큼 29억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30명여 무증상자를 나오는 것이 이렇게 계산할 때 진단 비용이 1인당 약 7천여만 원 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반 전문가들은 무작위 전수 검사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수 검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중심으로 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대기 시간, 기회 비용, 인건비를 감안하면은 부작용과 사회 비용이 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검사 받았다고 할지라도 감염이 되지 않는 백신 검사가 아니라 검사는 계속 되어야 되고 감염된 사람이 접촉했을 경우 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네.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증상자도 찾아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평가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증상자 30여 명 이상 찾아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에 의해서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무증상자 한 명이 여러 가지 N차 감염을 적어도 한 사람이 10명 정도 확진을 시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뭐 300여 명 정도를 확진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19만여 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음으로써 50만 시민들이 코로나를 각 가정이라 할까요? 50만이 나는 확진자가 되지 않았다 하는 네.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27억이라 하는 돈이 실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7, 80%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회적 효과인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명령에 의한 한 가구 한 사람의 코로나 검사 모델을 포항시가 만들어냈는데요. 네. 전국 일부 자치단체들이 포항시의 모델을 본받고 실천하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고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네. 이들 자치단체들이 포항시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효과적인 실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에 응함으로써 우리 포항 시민들이 재난 국면에서 보여준 동참 열기와 또한 자원봉사에 자발적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았음을
전국에 모범 사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지역사회복지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